도시개발사업계획 원칙 보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말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외 235페이지입니다. 외가로 이번에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 그리고 네모안에 보시면 5번에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하는 말 있죠? 그것만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공모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요거는 이제 거꾸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양괄호 2번. 환지방식. 그렇죠? 환지방식. 그 밑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 세 줄 내려가면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무슨 방식 수립할 때? 환지 방식 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된다. 근데 국가가 사업하면요, 이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 참고 1. 자,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 받으라고 했죠? 그때 토지 면적에 공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그거 포함. 동그라미 2번. 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숫자 몇 명으로 봐요? 1명. 대표 공유자 1명만 산정할 것.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각각. 만약에 아파트 100세대가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 100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명.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부동산인데 만약에 그 사람 1명을 취급한다 그러면 너무나 불균형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토지, 논밭 한 필지 가진 사람하고 아파트 가진 전체를 100명을 1명으로 본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아요. 구분 소유자 각각 봅니다. 각각. 개발계획의 내용은 줄 긋지 말고 그냥 쭉 간단히 몇 개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는 237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왜 하는가, 목적, 분할한다면 분할하는 구역별로, 결합한다면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 시행자에 관한 사항, 누가 사업을 할 것인가, 국가가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토지 소유자 할 것인지, 다음 페이지,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238페이지. 그리고 뭐 섞어 쓰는 것도 있어요. 혼용 방식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시행 방식. 13, 14, 15, 16 보면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어디에다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요? 안에다가 밖에다가? 밖에다. 밖. 14번. 네 번째 세부 목록. 15번 두 번째 줄 세입자. 16번 순환개발은 한꺼번에 다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사업한다는 겁니다. 규모가 보통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클 때 그러겠죠? 순환개발.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 세부 목록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만 줄 거면 돼요. 일단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용 사용할 때 토지나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런 세부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왜 하겠어요? 보상해줘야 되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세부 목록 작성하고.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세입자는 보호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되겠죠. 세입자 보호대책,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무엇인가가. 근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
외울 수도 없고 암기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계획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양들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생략하는 거, 경미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은 또 더 많은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용어 같은 것들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도시개발계획 수립 기준 같은 것은 나중에 읽으면 되겠고 문제도 좀 이따 보고 나서 풀겠고 240페이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해제 네모 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그 3년 되는 날 그 뒤에다가 의 다음 날 이렇게 써주세요. 의 다음 날. 그 밑에도 공사완료 공고일을 다음 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 네모에 보면 또 두 번째 네모 있죠?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2년 되는 날 하는 말인데 다만 바로 앞에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밑에 2번에도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써주고 왜 썼냐면 이 책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위로 보면은 왜 이렇게 했냐면 원칙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그 밑에 3년 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읽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 뒤에다가 딱 쓰면 더 편하잖아요. 읽기가. 3년 되는 날 해제가 돼요. 3년 되는 달의 다음 날 해제가 돼요. 다음 날 해제가 돼요.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사업시행자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죠? 근데 3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했대요. 그럼 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해놓고 3년 동안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 거 보니까 사업할 생각이 바뀌었냐고 해제를 시켜버려요. 다음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럼 해제가 되면 만약에 여기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요. 그럼 걔가 뭘로 바뀌었죠 아까? 도시로 바뀌었어요. 해제가 됐어요. 도시로 그대로 둬야 돼요? 농림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환원돼야죠. 사업 안 할 건데. 그죠? 뭐 땅값만 올릴 일이 있습니까? 안 돼요. 241페이지 맨 위에 해제 의제된 경우. 자, 해제가 되면 아까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가 된 걸로 본다고 했죠? 해제 의제가 됐어요. 그럼 세 줄 들어가면 각각 환원 폐지 있어요. 해제, 환원이에요. 해제되면 어때요? 환원. 좀 전에 설명 들었고 좀 이따 할 건데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그 단어 딱 체크해놓고 그래가지고 자꾸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집에서 읽어보고 근데 두 번, 세 번 듣다면 이렇게 큰 단어 중요한 핵심 단어를 체크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밋밋하게 읽지 말고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밋밋하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어렵지만 폐지는 이제 지구단위 기획구역은 폐지가 되고 용도지역은 환원됐다 이 말인데 그 환원까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제 공사완료 되고 공사완료 공고 됐죠? 그럼 그 다음날 수용방식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봐요. 아까는 사업이 실패돼서 해제가 된 거고 이건 사업이 실패가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죠? 도시지역이 과거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 되죠. 앞으로 도시가 될 건데.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되고요.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여기서 전에 있는 토지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수용 방식은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뭐 주거단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뭐 공업용지라든가 청사라든가 남양시청 옮기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는 이제 좀 더 잘게 쪼개지죠. 왜냐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서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땅을 가져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걸 몽땅 수용했잖아요. 왜? 대규모 어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말 써요. 집단적 이런 말 써요. 주택단지가 거기에 몰려있으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말 써요. 그 자꾸 이해 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지에 아까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꿨으니까 토지의 효용이 어떻게 됐어요? 증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로도 없었는데 도로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도라고 말도 안 해놓고 도라고 하네. 이 도로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효용이 증진시킬 때. 이게 환지. 그 환지와 수용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주 물어본다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거는 해마다 나올 정도는 아니고,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속 보는 거,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환지 방식일 때는요, 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원래는 여기 있으면 비슷한 위치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위치를 달리 하겠습니다. 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건 종전 토지, 그리고 이건 환지, 그래요. 바꾼 땅이니까. 이거 환지, 저건 뭐야? 종전 토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줍니다. 공사 끝나면 여기서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걸 환지 처분을 한다, 그래요. 토지를 교환하는 절차, 환지 처분. 자, 환지 계획에 다 있어요. 너는 여기 있는 토지를 이만 가졌는데 본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좀 내라. 사업 시작을 요구할 수 있고, 네가 원래 큰 땅을 가졌는데 좀 더 넓게 해볼까? 이렇게 큰 땅을 가졌는데 좀 덜 가졌으니까 원래 권리보다 작게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일부를 보상해 주겠다. 그게 청산금이에요. 여기서 청산금 결정을 해요. 여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는 과정에서 여기 10m 도로 만들겠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20m 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 땅의 가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환지 처분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분 절차가 끝나고 나면 환지 처분이 됐다고 공고를 해요. 환지처분 공고, 남양주 15에다가 이제 2월 30일에 환지처분이 됐습니다. 공고를 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날 아니고 그 다음 날. 2월 30일 그랬어요? 2월 30일 없을 것 같은데. 3월 30일이라고 할게요. 3월 30일 공고했습니다. 그럼 3월 31일에 이제 여기 갑이 토지 소유자였다면 이 사람은 여기 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임차인이 있으면 여기 임차인이 될 수가 있는지. 이거를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토지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럼 이제 갑은 이제 종전토지 이게 아니고 환지. 이 환지의 소유자가 되고, A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저 환지의 임차인이 되고, 만약에 종전토지에 저당권자가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환지의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용과 환지의 대략적인 절차예요. 자, 이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지가 됐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환지일 때는 이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까지 다 해야지 사업이 끝난 거예요. 이거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배분하는 절차,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건데 이거 할 때까지는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안 됐어요. 언제 해제가 되냐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끝난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여기다 집을 짓든 것들은 내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새롭게 토지의 효용을 증지시키는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됐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돼요. 환원되지 않고 그대로 도시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언제 해제가 됐어요? 중간에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지 않아서 해제가 된 경우에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이제 이게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까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그게 24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한다. 전부 환지 방식. 혼용 방식도 있거든요. 일부 환지, 일부 수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환지일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 밑에 사업 시행자 한번 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암계사가 아니라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등등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한 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정부 출연기관 있을 수 있고, 다음 페이지 4번에 지방공사 할 수도 있고, 5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6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책임이나 권리를 물을 때 토지 소유자 전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근데 조합을 만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조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조합이. 그 이제 민법의 본래 일반적인 조합은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의무 능력도 없어요. 조합이라는 이름 붙었을 때. 근데 이름이 본질입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본질이에요. 실질적인 거, 그죠? 여자 이름인데 남자인 사람도 있고, 남자 이름인데 여자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특히 그랬어요. 대통령은 박정희, 여자 이름이고, 부인은 유경수, 남자 이름이고, 좀 그랬어요. 이제. 근데 남자, 여자 그 이름을 평가하면 안 되죠. 이거 조합이라고 했지만, 우리 법에서는 얘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를 법인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 의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권리 의무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뭐 공사하는데 책임을 질 일이 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조합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 조합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사업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토지를요. 갑이라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100제곱미터. 을은 10,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재산은 이 사람 100억 있고 이 사람은 1억밖에 없어요. 공사 책임에 대해서 만약에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잘못하게 되면 그 공사한 사람이 이 갑에게 개인 통장에 있는 100억 가지고 책임을 추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공동 책임이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갑이 을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갑이 이런 사업 하겠어요? 얻는 이익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내 책임 재산으로 다 몽땅 책임질 일이 혹시 생길 수 있거든요. 불법 회계 같은 것들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내가 왜 하겠어 이런 사업을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의 재산 가지고 책임지게 하면 여기서 공도에서 정관으로 나는 100이니까 내가 책임 재산은 1,000만 원만 지겠다. 너는 토지가 10,000제곱미터 있으니까 너 책임을 좀 많이 져라. 이렇게 내부에서 분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게 뭐예요? 법인.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권리관계가 복잡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이제 더 낫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권리관계가 정비사업보다는 단순해요. 정비사업은 재건축 사업할 때 뭐 몇십 명 하는 경우 없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 몇 명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소유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2명, 3명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을 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복잡할 때는 조합을 만들고 안 그러면 그냥 토지 소유자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할 수 있고. 복잡할 때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합이 뭐라고요?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무슨 임? 법인, 자연인에 대응해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주체 법인이에요. 이름은 그러니까 이 법인과 민법에서는 법인과 조합은 별개. 얘는 권리 능력이 없거든요. 원래 조합은 계모임 같은 거. 근데 이제 얘를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제 가치가 뭐라고 성격이 뭐라고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그래서 앞으로 얘하고 거래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얘네들하고 거래한 사람, 얘네들이 법인을 만들었는가 안 만든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만약 법인을 안 만들면 이 사람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법인이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등기를 해서 남들이 알려야 되거든요.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안 돼요. 인가받아도 나중에. 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많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주인공이지만 거기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원칙. 여기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조합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엇을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뭘 해야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조합과 정비조합은 이제 내용이 다른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조합도 중요하고요. 조합은 뭐 2문제, 3문제, 5문제 막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도시개발조합 법인을 한다는 거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 7번에 줄 긋지 말고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얘네들도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 왕십리 같은데 이런 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한대요. 그럼 권장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 한적한 곳에 공장 지어서 앞으로 이제 매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돼,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데, 진지하게 끄덕이는데, 농담처럼 말했는데, 근데 사실 또 진담이기도 해요. 공장 땅값 올라가지고 번 돈이 매출 이익, 영업이익보다 더 많아요. 보통 그런 게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언젠가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예외적으로 올해 출제하러 들어가는 아는 사람부터 올해 여기서 하나 낼 겁니다. 그러면 뭐 몇 개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뭘 할지 모르면 7호를 낸다 그러면 공부하겠지만, 여기 어딘가 해야 되겠다. 7, 8, 9, 10, 11, 12에서 하나 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할지 말지 고민해야 돼요.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요건이 뭐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 이런 정도만 보고, 8번은 마찬가지예요. 주택법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사업 주체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어렵고, 언제 지문에 나오더라도 얘 무시하고 풀면 돼요. 다른 거 가지고. 9번에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읽는 이유는 줄 긋지 말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민간 사업 시행자가 더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10호, 11호 있는데 11호 1호부터 9호까지 9호의 2 및 10호에 해당되는 자, 우리가 위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토지소유자나 지방이전 법인이 출자해서 어떤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만들었을 때 법적 요건을 갖추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50초 하는 말 할 거예요. 50초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그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자했을 때 50초 그럴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나 지방공사 출자를 했는데 얼마를 초과했어요? 50% 초과했다. 그럼 뭔가 이제 거기서 의결할 때 지분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의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지 말자 그랬어요. 공공기관이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은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 앞으로 50초 하면 누구하고 취급한다? 공공기관처럼 취급한다. 공공기관. 자, 아까 공공기관은 3분의 2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50초는 동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를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 갖춰야 돼요. 만약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인데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급보증 받아야 되는 경우 있어요. 50초는 동의를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주택법에서도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찾으면 돼요, 이제. 자, 50초는 그냥 공공기관처럼 취급한다, 앞으로. 그래서 11호는 그거 관련해서 봤고, 그 밑에 참고해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대행하는 말 있죠? 오늘은 강의 이거 설명 안 할 겁니다. 대행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사업 주체,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변형되는 것까지 막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아무리 제가 많이 설명을 해도 절반 정도밖에 그걸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시험장에 나왔을 때. 어쩔 수 해야 돼, 그래도. 근데 내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꽉꽉 막힌다. 안 보면 돼요, 그럼. 이게 꼭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50%라고 말씀드린 거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양과를 이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도 까먹었겠지만 전부안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안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는 뭐 지방공사 얘네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참고사항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 환지방식이긴 환지방식인데
지방자치가 실시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환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양주시청 옮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환지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공적 사업이 주된 거고 환지는 부수인 거예요. 환지는 본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 이익을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환지가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 벗어나서 이제 누가 사업할 수 있겠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외도 있어요. 이제 병행.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또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행. 체크해봐요. 병행. 또 규모가 크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행자 변경도 하겠어요. 목차 시행자 변경 있죠. 시행자를 정해줬어요. 정해줬으면 이 사람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실시기 인가를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한다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주면 실시기 인가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또 너무나 게을리한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우니까 지금 안 할 거고 쉬운 것부터 오겠습니다. 시행자 변경이 네모에 보시면 2번, 3번이 있는데 2번, 3번 2번, 3번에 취소 있어요. 취소 2번에 취소 3번에 목적 달성 어렵다 하는 말 있어요. 그냥 쉽게 보게 쉽게 무엇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는데 얘는 사업하는 것이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얘네가 뭐 부도 파산이 났다든가 있을 수 있죠. 본래 사업 주체 대표이사가 뭐 임원진이 전부 다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서 뭐 사업 제휴하다가 다 걸렸어요. 그럼 이제 목적 달성이 어렵다 이럴 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 이 말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나올 수 있어요. 뭐 취소, 목적 달성 어렵다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나중에 3월달에 가서 어쩔 수 어렵지만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1번에 1년 있어요. 1번에 245페이지 맨 위에 1년 있죠? 245페이지 맨 위라고 했어요. 제가 245페이지 맨 위에 1년 있고 그 밑에 가운데 있는 네모에 1번에 2년 있고 4번에 1년 있어요. 그냥 그 위에다가 1년, 1년, 2년 이렇게 써보세요. 112예요. 112. 1년, 1년, 2년. 다음에 24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맨 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처능기관,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자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7호부터 11호까지 해당되는 자, 아까 말한 뭐 지방이전 법인,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회사,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 토목공사 면허를 받은 자, 사업시행자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 이런 것들인데 일일이 암기사항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지 말고 보면 안 되고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지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조합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지자체, 국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아실 그거. 다음에 양괄호 2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괄호 안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50초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50초. 국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동의 안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이제 기초조사라든가 주민들 의견 정치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아주 공적인 사업도 있고 아주 사적인 것도 있고 공사가 뒤섞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위탁 목차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에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알쏭달쏭하지만 용어를 나중에 이제 좀 자꾸 익숙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48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있습니다. 도시개발 조합. 조합에 조합 설립인가 맨 처음에 쳐줄 7명이죠. 7명. 그다음에 양괄호 2번, 외괄호 2번 동의요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외가로 3번. 동의는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외가로 3번. 외가로 5번.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성립한다고 했어요?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임원 있고 임원. 임원은 동그라미 2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동그라미 3번 중요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권한이 독점되거나 또는 독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가 분산되면 안 돼. 자꾸 산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른 조합이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는데 그냥 겸할 수 없다 이 말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미성년자 등은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외워보겠고. 외관가로 3번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야 100평 가졌든 1000평 가졌든 한 표. 평등한 의결권. 공유자는 몇 표? 한 표, 한 명. 근데 구분 소유권을, 구분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들은 각각 한 명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1번, 조합은 뭘 한다? 법인. 그래, 동그라미 4번에서 민법에는요, 조합에 관한 파트도 있고 법인에 관한 파트도 있어요. 무슨 파트를 준용해야 돼요? 조합을 준용해야 돼요? 법인을 준용해야 돼요? 법인, 얘는 본질이 법인이거든요.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제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을 준용하고 양과 5번 동그라미 5번 뭐 좀 이따 체크할 거니까 100분의 4 100분의 4 있죠? 100분의 4 조합원들이 경비 같은 걸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이제 그것을 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만약에 그걸 강제 징수했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스스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4. 양괄호 6번에 동그라미 4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한다. 누가 대표한다고 했어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다음 페이지 양괄호 8번 대의원회가 있어요. 조합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다 이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 구성이 돼요. 근데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은 총회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뭔가 너무 더딜 수가 있겠죠. 더 많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그랬어요.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시행자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죠? 얘가 먼저인데 여기에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위한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 사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각종 계획들, 그리고 시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라든가, 시행자가 뭐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기타 사업 시행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은 뭘 할 것인가, 시행 방식, 수용 방식 할 것인지, 환지 방식 할 것인지. 아니면 섞어서는 혼용 방식 할 것인지 이럴 때인데 이제 전부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 합니다. 혼용 방식은 환지와 수용이 딱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분할 혼용이 있고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미분할 혼용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또 지문제 나왔 작년에 그게 답이었고 지금은 이제 단독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쉬운 문제 나왔었죠. 시행 방식 있을 수 있고. 다만 이때 수용 방식은 국가의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를 안 구해도 돼요.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요. 왜 했어요?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다고 해서 호평역 앞에 가서 중개사 시험 공부하면 좋으니까 와서 해! 강제로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죠? 공익을 위한 거라면 강제로 붙들어 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래 말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 환지방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3분의 2분의 1. 근데 3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한번 봤습니다. 둘 다 요건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A, B, C, 1, 2, 3, 4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가 있다. 나눈 것은 면적 갖다 치고 A, B, C만 동의하면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면적은 3분의 2지만 총수 2분의 1이 안 됐으니까. 1, 2, 3, 4에 동의받았어요.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총수는 2분의 1이지만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면적도 3분의 2 이상이 되고 동의한 사람들이 가지고 동의한 사람 숫자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 둘 다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 한번 나왔는데 그건 뭐 그 문제는 풀고 있으면 손해 봤을 겁니다. 아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나올 가능성 없고 또는이 아니라는 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틀렸어요? 그거 알려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만약 혼용한다. 여기가 환지예요. 그러면 이곳에 동의 받아야 돼요. 환지가 적용되는 곳에. 그런데 아까 사업 시행을 환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얘네들이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시행자를 처음부터 이제 공공시행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이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안 시키니까 사업시행권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환지를 한다. 그럴 때는 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누군가 사업을 할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국가나 지자체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걸 이렇게 했더니 손해가 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사업 경비는 100억을 썼는데 이득은 50억밖에 없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공사 같은 거 잘못해서. 그럼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 등은 보상도 해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만약 민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보상 안 해주죠. 당연히.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 수용을 하기로 했다가 환지로 바꿔요. 그때도 당연히 동의 받아야 되겠죠? 변경하는 거니까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요건. 이 동의요건 3분의 2와 2분의 1은 제가 국토계획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숫자 똑같이 또 나와요. 이게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A, B, C,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똑같은 말이 나오고 숫자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동의고 여기는 소유지만 그것까지 이걸 동의라고 해서 틀리게 안 하니까 숫자 구조는 똑같죠. 3분의 2, 2분의 1. 국토계획법은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틀리게 나오니까. 항상 틀리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맞는 말 나올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맞는 말 나올 수 있고 보통은 틀리게 잘 나와요. 지방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냥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50초가 이런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분의 2분을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못 외워요. 들었다가 까먹어도 다음에 들으면서 점점 확보시키면 돼요. 토지를 수용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숫자가 나옵니다. 뭐 몇 개 암기할 게 오늘 50개밖에 없다. 그럼 달달 외우고 가도 돼요. 500개쯤 되기 때문에 달달 못 외웁니다. 이제 자꾸 들으면서 그냥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도시개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있었죠? 도시개발구역인데 이 밖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대요. 이 비용 부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수용 방식일 때는 여기는 토지, 건축물, 정착물, 토지 소유권의 권리라든가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세부 목록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세입자 있을 수 있죠. 세입자는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주거나 생활 안정 대책. 또 규모가 할 때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무슨 개발 방식? 순환 개발 방식. 순환 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순환 개발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 등이 어때요? 도시개발계획에 이미 다 작성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구역청에서 사업하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얘네들은요, 일단 공란으로 비워놨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포함해도 돼요.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이 명확하게 결정돼야 도시개발구역 밖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체 내용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과 안이 확정될 수 있어, 미리도. 근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업시행 방식은 개발구역을 정하기 전에 수립해야 되죠? 근데요, 세부 목록 작성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해서 설치하는 거. 토지 등 수용 대상인 재산권에 대한 세부 목록 작성. 세입자 주거 대책. 순환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4개니까 뭐 출제하는 사람, 성의 없는 사람 4개 딱 좋아요. 오지선다니까 하나 더 넣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선수 한 사람 이름을 깜빡 착각하고 즉흥적으로 만든 말이 있었는데 제가 걔 이름을 착각했는데 박세환인 줄 알았어요. 박세환 아닌데 그래서 박세환 그랬어요. 그래서 알죠? 예, 수영선수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박세환 아니었어. 그래서 뭐 했으니까 자 박세환 하는 것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세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단독 문제 아니고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는 것 아니 옳은 것은 아는 것에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 시행 방식이나 또 수용 대상인 재산권의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지문 중에 하나. 그럴 때 박세환이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런 거 단독 문제로만 나오는 문제들은 5문제 아주 많아봐야 7문제, 8문제. 그만큼 이제 좀 어려운데 자꾸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다. 이제 또 하나, 아예 전체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체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을 정하려면 계획 세우라고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알만한 사람들은 그럼 이제 투기가 그때부터 진행돼요. 이제. 그래서 사업을 하러 딱 가보니까 여기에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90%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 이익을 원주민이 누리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누리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투기가 아주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딱 정해버려요. 그래놓고 나무 심는 거, 막 아까 용도변경 이런 것도 금지를 시켜요. 토지 분할이거든요. 토지 분할이 국토계획법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뭐 미만으로 분할할 때, 녹관정대에서 분할할 때 이때 이제 허가사항인데 여기는 그냥 토지 분할 허가사항이야.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이런 투기적인 행위를 좀 단속을 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투기가 어디서 많이 진행될 건가 보죠. 자, 주거창업공업지역과 녹관농자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10억 있으면 어디다가 다 몰빵을 해야 돼요? 녹관농자. 그죠? 여기는 1억이 2억 되지만 여기는 100만 원이 1억 되잖아요. 그죠? 1억, 2억 되면 2배지만 100만 원 1억 되니까 100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겠어? 여기. 그래서 이런 곳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투기적인 행위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까 용도변경 있잖아요. 허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에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꿀 때 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허가상이 것도. 왜 그랬어요? 다세대로 바뀌면 구분 수요자 각각이 토지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뭐 그 입체한지를 신청한다라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시개발구역 정해놓으면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해지기 전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정부가 새 나가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막 그냥 급조해서 뭐 별로 거주하지도 못하는 연립주택 같은 거 지어놓고 뭐 몇십 가구가 들어서면 그 사람 다 권리자가 되거든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요? 투기가 훨씬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요? 녹관농장. 그리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곳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가 뒤섞일 수 있잖아요. 일부는 주거지고 일부는 농림지역. 일부는 주거면서 일부는 자연녹지 이렇게 섞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상공이 많을 때 적을 때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이제 100분의 30 이하를 외웠으면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할 때, 생산녹지에서 할 때, 관리에서, 농림에서, 자연환경 보전적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원칙이 뭐예요? 구역을 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거 말고라도 박세세화는 나중에 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이거 말고 그냥 아예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 데서는 통째로 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차분하게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이렇게 거꾸로 가도 정부 새 나가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서 투기를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아는 만 더 독성해 먹으려고 그랬나? 어쨌든 아는 사람 또 아는데 그래도 자, 이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과 구역 지정의 이제 시간적인 선후관계. 자, 지금 본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235페이지요. 공모. 자, 예외 공모 있어. 공모는 도시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 안 하고 일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에 물어보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네모안에 이제 100분의 30만 체크했지만 이걸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자연녹지에서 할 때, 생산녹지에서 할 때, 도시 외의 지역에서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 표현 같은 것들 그냥 다음 중 거꾸로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단답형으로 잘 안 물어봐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말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4번 국가균형발전 또 나왔어요. 아까 말했어요. 제가 국가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하려고 할 때 낙후된 지역에 지정하겠어요? 호평역 한가운데 하겠어요? 호평역 한가운데 아니겠네. 호평역 근처 이마트 옆에다 하겠어요.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아까 투기가 지정될 곳에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 말 가지고는 단서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나 5월, 6월 됐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7, 8월부터는 외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한 사람은 100분의 30 숫자는 외워야 되니까 없어서 100분의 30만 보면 여기서 탁 뭡니까 충분히 줄줄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3, 4월까지는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설명들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5월, 6월부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전체에 막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도 또 나중에 또 헷갈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5월, 6월, 7월, 8월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비교를 자꾸 해드릴 거예요. 이제 또 236페이지. 무슨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 수용 강제라는 거예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가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누가 사업할 때는 그렇지 않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나중에 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보상해주고 우리한테 크게 피해주기 위해서 개발계획 같은 환지계획 같은 거 수립 안 할 거예요. 믿어도 되겠죠? 동의해봤자 않아도 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제 뭐 3분의 2분의 1 이런 것들 따질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대표 공유자 1명 그리고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하나로 본다. 바꿔요. 238페이지 한번 박세세와 외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대표예지 239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 그럼 어디서 사업하는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또 세워서 제출할 수 있겠죠.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거꾸로 할 수 있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균형발전을 해서 국장이 지정한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이다.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해야 돼요. 100분의 30 이하일 때가 거꾸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숫자를 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혼란스럽게 이제 약간씩 이제 오답률이 높아지는 건데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 240페이지 도시개발구역 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이거를 뭐 100년 동안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굳이 안 밟아도 우리들이 권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제 3년이에요. 그 기간이. 몇 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기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 끝나도 해제가 되죠? 자,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저 때 해제되는 것과 얘 해제되는 것 내용이 다르죠? 저 때는 해제 의제되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는데 여기서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런데 이제 얘가 안 돼서 얘가 해제된 것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다음에 얘니까 그죠? 원래 이것 다음에 얘잖아요. 원래 근데 이렇게 갈 때가 있었죠. 갈 때 있죠? 그러면 이걸 했는데 이거 했으면 지정권자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 그때도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2년이에요. 2년. 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요? 2년. 2년 동안 하면 2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시행자가 뭐 해야 돼요? 시행자가. 이거 지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예요? 저거 시행자. 인가 신청해야 되죠? 몇 년? 3년. 똑같아요. 우리들 의무는 똑같아요. 기간이 3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할 때? 2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일기를 안 썼네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집에 가서 일기 쓰라고 했는데 몇 년? 1년. 일기라고 했잖아.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힌트 드린 것들은 그것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지우면 다른 것도 연상이 되는 거 하는 거야.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얘는 몇 년? 2년. 지구단위 구역은요? 3년. 1, 2, 3 이렇게 또 나중에 체계적으로 또 한번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그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 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년 주고 또 이게 330만 이상 되는 개발 계획 수립하고 5년 이내에 이제 실시기 인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복잡한 문제고 나중에 뭐 문제 볼 때 한 번 정도 나오면 읽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늘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 위에 있는 다음 날과 밑에 있는 네모를 같이 보지 말고 제가 아까 불러드리는데 체크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수용방식일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밑에 이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세울 때가 있었죠. 그때 1. 네모 안에 있는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 그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2번은 3년 똑같으니까 됐고 241페이지에 해제, 환원, 폐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돼서 10분 쉬었다가 242페이지 시행자 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